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곧 있으면 가정의 달 다가오잖아요. 네네. 가정의 달 5월에 이혼 이별할 수 있는 띠분들 네. 이렇게 얘기해 볼 텐데요. 네. 어떤 분들이 좀 이런 상황들이 좀 오게 될까요, 선생님? 네. 가정의 달 되게 여러 가지 섞여 있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석가탄신일까지 있는데 물론 좋은 달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음력 4월이 지금 곁들여져 있어서 음력 4월은 되게 좀 음력 2월만큼은 아니더라도 4월에 관련된 건 어떤 사람하고 있어서의 갈등, 그리고 어떠한 뭔가 상충, 그리고 대립, 그리고 어떤 싸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어떤 집안들은 뭔가 한 사람이 좀 관대하게 이해하고 배려 있게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계속 갈등이 내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결코 좀 원만하게 선택을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이를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4년생 갑오생 분들이고 이제 나이가 많죠. 근데 요즘에는 이혼율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나이를 불문하고 그런 이혼율이 이제는 너무 대중화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가 어떠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거나 경조사를 어떤 그런 큰 일이 발생을 해서 어떠한 가족들 간의 그런 의논을 하던 끝에 별것도 아닌 건데 어떤 사소한 걸로 인한 싸움이 번져서 그런 것들이 욱하는 나머지 결국은 서로 간에 어떠한 분쟁, 투쟁, 전쟁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로 인한 어떤 파국을 맞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론적인 건 이 부분 이런 스토리이겠지만 뭔가가 그때 나이가 이 정도가 되면 뭔가가 그 전부터 갈등은 있었고 그것이 계속 고쳐지지 않고, 그리고 그거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항상 늘 희생을 하고 가야만 했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정립되고 누적이 됐던 나머지 뭔가가 나중에 어떠한 결정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이 같이 불거져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해서 이 분들을 꼽아봤고요. 이제 결국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본인이 살아온 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죠. 어릴 때는 쉽게 고쳐지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고쳐지지 않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나를 희생하면서 갈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신중하게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장 옳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64세 신축생 소띠분들 61년생 분들인데, 자, 이 분들은 올해는 2023년도부터 이제 보는 거죠. 이제 2024년도 상반기까지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을 잃든 뭔가 돈을 잃든 뭔가 이렇게 깨지든 어떤 불균형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들한테도 결국은 내 옆 사람하고의 반려자에 있어서 어떠한 이성관계 아니면 어떠한 반려자의 관계가, 동반자의 관계가 결국은 각자의 길을 가는 어떤 기로에 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코 이 부분 또한 어떠한 갈등은 계속 이어져 왔었던 것을 이게 결론을 내기까지의 시간 문제였던 거지, 이것이 결코 한두 달 전 앞으로 이런 선택을 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스토리를 가진 커플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64세를 가진 이 소띠분들은 2024년에는 내가 현명하게 냉정하게 결단을 해서 그 부분만큼은 결코 내 자신을 위해 좀 살아가는 것을 좀 선호하는 바이고 그것을 좀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 75년생 이제 을묘생 분들이고 토끼띠 분들인데 많이 영상에서 나왔던 나이 같습니다. 뭔가 벼랑 끝에 서져 있고 내가 공허하고 외롭고, 그리고 되게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되게 의지를 할 누군가를 항상 찾는 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뭔가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한 내 자신이, 그리고 뭔가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았었던 이 현실에 있어서 되게 공허함도 느끼고 거기에 고독감도 느끼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가 서로가 너무 악에 받쳐서 무관심을 주기보다는 서로에 있어서만큼은 노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노력을 하자, 실천을 좀 하자, 그런 것들을 행함이 좀 필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화도 절실히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각자 노력을 하는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77년생 정사생 뱀띠 분들인데요. 2023년에도 어떠한 이 뱀띠 분들의 영상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뭔가 계속 원점이에요. 계속 가다가 보면 뭔가가 또 틀어져서
툭 하고 걸려서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외부적 환경 요인에서도 내가 밖에서 하는 일도 자꾸 안 되는데, 그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불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내가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서 가야 되는 그 가정 내에서도 어떠한 불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불균형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서로를 위한 삶에 있어서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갈등을 해왔었던 팀들이 있었더라면 이런 것들이 결코 뭔가 다시 번복을 해서 재회를 하고 재결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원만하게 예전처럼 원상복귀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기에, 뭔가 정말 지혜롭고 본인을 위한,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위해 사는지를 한번 절실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현명하게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 8년생의 무호생 말띠 분들인데, 이 분들도 굉장히 12띠들 중에서 굉장히 그 역동적이었던 삶도 있고, 되게 그 남들이 했던 고생보다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겪었던 띠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7, 8년생 분들이. 그래서 인복도 인복이지만 뭔가가 항상 내가 좀 사람하고에 있어서는 내 사람이 없다라는 것도 이 띠들 중에 하나인데, 뭔가 소통 문제, 그리고 어떠한 관념의 차이, 그리고 어떠한 마인드나 어떤 사상들이 너무 다른 그 두 사람이 만났기에 뭔가 한 사람은 항상 끌려가야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은 그 부분을 너무 가부장적인 행사를 만약에 하고 있다면 이 두 사람은 결코 원만한 그런 삶을 지탱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뭔가 이제는 뭔가 합의점을 찾아서 다시 새롭게 출발을 하는 시점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너무 서로가 서로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말띠 분들은 장점도 너무 많지만 단점이 뭐냐면 욱 하고 내뱉었을 때 이 내뱉은 그 말이 굉장히 그 상처를 주고 정말 그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하는 그런 또 욱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후회할지라도 뱉어야 돼요. 뱉어야 되는 시점에서는 그 상대도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에 그 눈물이 계속 이루어졌었더라면 결코 이번은 번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오늘 호명하신 분들은 물론 이런 스토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각자의 몫은 있고, 그 각자의 몫으로 다시 한번 노력을 하고, 그리고 초심을 찾고 행할 수만 있다면 또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니까, 아무튼 여기 관련되지 않은 분들도 오늘의 이 영상을 들으시고 이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좀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다시 좀 초심을 잡고 열심히 좀 해보신다면 좋은 결과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